한미 간의 상호관세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시간에서 관련 내용 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권혁준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속보로 전해진 내용입니다. 아직 네. 이제 타결된 지 몇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용 받아보시고 어떤 생각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뭐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 시장에서는 우려스러웠던 것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지키기 위해서 농축수산물을 일부 이제 포기할 수도 있다,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반대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축수산물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개방을 막기 위해서 예. 자동차 관세를 일부분 사실 우리가 좀 양보해줬다라고 이게 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이유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자동차 관세 15% EU와 일본과 똑같아졌어요. 근데 우리는 한미 FTA로 인해서 사실상 무관세로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2.5%의 관세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15%가 아니라 12.5%가 돼야 되는 게 합당한 것이 아니냐. 이치상은 그게 맞겠죠. 근데 네. 우리는 지금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거는 15%.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상 이제는 양보해주고 뭐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것처럼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켜낸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가 됐다. 농축수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자동차 관세 일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양보해줬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전략을 정부가 세웠던 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했죠. 발부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 그리고 어제 두 차례 연속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강제 구인을 위해서 어제 오후 2시경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 강제 구인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원이 어제 김건희 특검이 청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연속 이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을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곧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할 걸로 보입니다. 예. 자세한 소식은 또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읽기 저희는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가보죠. 일단 관세는 15%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서 협상한 일본이나 EU와 같은 정도인데 이 정도면 충분히 뭐 선방했다라고 역시나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상호 관세랑 품목 관세, 이 관세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상호 관세는 말 그대로 상호 호혜적인 관계 안에서 동일하게 관세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EU나 일본 같은 경우가 미국과의 15% 상호 관세로 협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상호 관세가 몇 %로 될까라고 봤는데 똑같이 15%의 상호 관세율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주요국에 대비해서 미치는 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관세죠. 바로 품목 관세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았던 거죠.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품목 관세를 책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현행 지금 자동차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책정한 상태입니다. 이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압력을 주면서 사실상 이제는 이익을 많이 감소시키고 있거든요, 현재. 이거에 대해서 이제 15%의 관세율로 내려갔다라는 부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다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15%로는 뭐 일본과 EU처럼 동등하게 체결이 됐다고 하지만 사실 대비 투자 부분에서는 3,500억 달러. 이 3,500억 달러가 사실은 우리나라는 1,000억 플러스 알파를 먼저 제시했었는데 이 네. 수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또 시장에서 왈가왈부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제 규모가 다른데 아니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투자하고 EU 같은 경우는 6,000억 달러를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시장에 투자하는데 경제 규모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덜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텐데 근데 미국 입장은 좀 달랐죠. 미국 기준에서 본다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미 적자는 똑같습니다.
거의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봤을 때는 일본이나 우리나라 똑같은 거예요. 워낙 우리가 미국 쪽으로 수출을 잘합니다. 흑자가 규모가 커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접근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뭐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입니다. 여기서 487조 원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을 했고 일본은 5,500억 달러, EU는 6천억 달러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EU 같은 경우에는 3년에 나눠서 이제는 투자하기로 했는데 다 내용은 비슷합니다. 규모만 좀 다를 뿐이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봤을 때에 뭐 우리는 1,000억 플러스 알파를 제시했고 예. 미국은 4천억 달러를 제시했었거든요. 그 중간점에서 이제 타협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중간쯤에서 이제 타협이 됐고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불리한 조건은 아니다. 어차피 딜이라는 거는 거래라는 거는 아시죠. 이제는 우리는 적게 부를 수밖에 없고 예, 예. 미국은 많이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협상을 통해서 그 중간지대에서 아마 결정이 됐고 저는 예. 뭐 이 직접 투자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정말 3,500억 달러를 직접 내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하죠. 대부분 이제는 사실상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이런 무역 쪽에서 나오는 이제 보증서 대부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경제 규모상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판단해 봅니다. 물론 반대쪽에서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거는 믿지는 장사다라고 하실 텐데 경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혀 뭐 불리한 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3,500억 달러. 그럼 어떤 곳에 투자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전해주시죠. 네, 3,500억 달러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조선업인데요. 이 중 1,500억 달러는 이제는 조선업과 관련된 이제 펀드 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마 많이들 이미 아실 텐데 미국이 가장 원하는 게 사실상 조선업에 대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마스가라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름을 이제 던졌고 그게 미국에서 최대한 사실상 반응을 얻어냈거든요. 조선업에 대한 한마디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한국이 해주겠다라고 던진 거고 거기에 보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3,500억 원 중에서 이제 3,500억 불 중에서 이제 1,500억 달러를 우리가 이제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뭐 좋은 전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차피 조선업에 대한 것은 우리가 투자하기로 했었고 그 부분에서 이렇게 뭐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쪽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저는 뭐 이것도 좋은 전략 중에 저는 하나였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해보고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 스자가 들어가죠. 이제 shipbuilding 이렇게 해서 이제 조선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제시한 겁니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미국에서는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했고 이게 이제 먹혀 들었다. 이게 잘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전략이었고 이번 협상 안에 이제는 뭐 뒷이야기들 계속 나올 텐데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요. 조선업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 가운데서 이 조선업을 우리가 제시했을 때 미국 측에서 굉장히 좋게 반응했다고 해요. 그런 걸 봤을 때도 우리의 전략이 굉장히 주요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됩니다. 어떤 걸 봐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인들이 갔습니다. 예. 미국에 갔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가 갔습니다. 갔죠. 예. 그래서 하나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확산되는 기업은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라는 그 이름이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 오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거든요. 하나 오션 필리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가 어디냐? 미국에 있는 조선소인데 이걸 2년 전에 인수했거든요. 신의 한 수가 됐죠. 이 필리조선소를 통해서 아마 미국과의 엄청난 사업을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 핵심에는 바로 MRO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군함에 대해서 유지보수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국 와서 정비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어떤 태평양 국가들과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미국이 원하는 거는 자국 내에서 사실 정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이 없어요. 아마 조선업에 대해서 많이 인력도 나갔고 공급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예. 미국 안에서 해낼 수가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 오션 쪽에서 이 필리조선을 통해서 MRO 사업이 분명히 들어갈 거고 미국 쪽에서 그거를 너무 원하는 거죠. 예,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3,500억 투자 중에서 1,500억은 조선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네. 나머지 2,000억은 어떤 식으로 투자되고 어느 분야에 투자되는지 나온 것들이 있나요? 그렇죠. 2천억 달러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아마 투자할 겁니다. 그 간접은 결국에는 이제 금융 부분에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본 가지고 절대 공장 세울 수 없는 영역이고요. 자기 자본 이익 가지고 어떻게 세웁니까? 막차나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대부분이 사실상 우리나라 국채은행이 수출입은행이라든지 이런 구체은행에서 보증을 받아서 사실상 빌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데 그 수익의 90%는 우리가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네,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니까 미국 쪽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증을 서서 미국의 공장을 세울 거고 미국의 시설이 생기면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일자리, 거기서 나오는 자본이 이런 것들이 다 미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뭐 한국에 공장 세우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 그만큼 리스크도 미국에서 가지고 갑니까? 예,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 공장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뭐 손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이 온전하게 책임을 지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본인의 치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수익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90%의 수익은 다 우리가 챙겨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제 어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500억 달러 투자가 잘 되면 우리 입장에서도 이득이 될 수 있다라고도 네.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이게 나오자마자 그 트럼프 대통령 트루스 소셜 들어가서 원문들 막 봤거든요. 거기 내용 어느 정도 좀 해석을 해보면 지금 이 3,500억 달러 투자를 미국이 소유 통제하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직접 선정할 거다. 그러니까 투자처를 선정할 거다. 마치 본인이 좀 핸들링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투자처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 부분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EU나 아니면은 일본이나 막대한 자금, 천문학적인 금액을 이제 대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종이라든지 섹터를 이제는 지정을 해서 그 부분에서 한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우리가 이제는 사실상 이럴 수도 있잖아요. 3,500억 달러를 몇 년에 걸쳐서 투자할 거냐. 이런 부분도 사실상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투자라는 얘기는 몇 년까지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에 이렇게 투자해. 뭐 예를 들어서 뭐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미국이 좀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한국이 더 투자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 뜻은 뭐냐면 시한과 시기를 정확하게 본인이 컨트롤해서 투자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거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차후 이제 베센트 장관과의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이제 만나기로 했거든요. 실무 협의에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지금 합의가 된 상태지 아마 이제 만나기로 했죠. 우리나라의 이제는 경제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얘기 나올 거고 2주 후에 이제는 대통령끼리 만납니다. 이제는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실무적인 협의가 있을 거고 그때 가서 아마 확실하게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 판단해 봅니다. 아직 그 디테일적인 부분은 남아있는 협상, 뭐 회담을 통해서 더 정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액화 천연가스를 향후 3년 반 동안 1,000억 달러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수입 규모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것도 잘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는 에너지를 사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를 안 사오고 우리나라에서 뽑아서 나올 수 있는 거면은 뭐 왜 우리가 왜 사오느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에너지를 사올 수밖에 없는 나라거든요. 그럼 그거를 중동에서 갖고 오느냐 미국에서 갖고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중동에서 수입하는 LNG를 조금 줄이고 이제 미국에서 더 수입하겠다라는 이제 측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이제는 사실상 이런 상호 관세라든지 품목 관세를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바거든요. 에너지, 미국산 에너지에 대해서 더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시장에서 이미 소화를 시킨 내용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미국산 에너지를 더 수입할 거야. 그러면 LNG를 더 수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예상했던 바고 그 규모가 이제는 어느 정도냐의 차이였을 뿐이다. 그래서 1,000억 달러 정도는 저는 충분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어차피 수입해야 되는 부분이라 본다 그러면 손해보는 장사는 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정부의 고심이 이런 데서 느껴져요, 저는. 사실상. 그래서 이 상호관세 15% 맞추고 그다음에 자동차 최소한 15% 이상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고뇌를 했다는 부분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품목 관세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전에 얘기할 때마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쌀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맞아요. 쇠고기도 농민들 뭐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 했었는데 추가 개방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소셜에 딱 얘기를 했을 때, 한국이 농축수산물 시장을 완전 개방한다. 네. 이 컴플리트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맞아요. 완벽하게 오픈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워딩 그대로 이제 받으면은 마치 우리가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고 그다음에 쌀 수입 추가 개방이죠. 지금은 쿼터로 묶고 있는데 쿼터 풀어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보셔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통령실에서 발표했던 것은 추가 개방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내용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이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는 자동차 부분을 양보해줬다는 표현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다 이해를 하실 텐데 우리나라의 쌀 시장 개방, 추가 개방, 그다음에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이거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정치적 결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럼 정부가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추가 개방해서 정치적 압박을 받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동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치열한 공방이 있었다. 서로 언성을 높였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이슈가 가장 큰 핵심이었거든요. 결국에는 우리의 정부의 결단은 그거였습니다. 추가 개방은 없다. 그럼 추가 개방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이 너무 노골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해, 쌀 추가 개방해 너무 노골적으로 이제는 강요를 하고 압박을 했었는데 우린 이걸 지켜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관세 일부 양보한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12.5%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15%가 됐잖아요. 그 뜻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일부를 양보해줬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정이 됐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언급해 주셨지만 자동차 관세 지키는 거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12.5%를 저희는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FTA 때문에 0%였고 맞아요. 일본은 2.5%였죠. 그럼 15%가 양보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제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있을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똑같은 선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실상 일본 자동차 우리가 했을 때 가격 경쟁력에서 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술도 많이 발전했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책정하고 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0% 관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경쟁에서 좀 유리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동일선상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현대자동차 측에서도 자신감을 표현을 하거든요. 과거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으로 많이 사실 성장했고요. 이미 아마 아시겠지만 제네시스라든지 이제는 가격이 높은 자동차에 대해서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 이제는 현대자동차 진출해서 할부 시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금융 시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현대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15%에 똑같습니다. 한국산, 일본산, 유럽산 이런 자동차에 대해서 15%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공은 자동차 회사 한마디로 기업인들에게 넘어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과연 기업인들이 미국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아마 이제 결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차도 그래도 충분히 또 경쟁력이 있을 그럼요. 수 있으니까요. 워낙에 또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도체, 의약품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죠. 최혜국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일단은 뭐 다른 품목 관세죠.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갑니다. 이거는 사실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습니다. 구리, 철강. 어떤 거예요, 그럼? 네. 그대로 간다는 거는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50% 책정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지금 동일한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리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논란이 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런 겁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의약품에 대한 이제 품목 관세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거든요. 그럼 반도체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죠. 그런데 반도체는요. 아시겠지만 대체 불가합니다. 우리나라를 빼고는 사실 미국의 공급망을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리한 고지에서 우리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고 미국 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상하 호혜적 관계에서 한마디로 상호 좋은 관계 안에서 사실상
협상을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도체 부분에 대한 품목 관세에 대한 앞으로 이제 관세 협정도 우리 쪽에서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런 좀 판단을.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 만약에 반도체 가격 관세에 대해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사실상 이런 IT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물가 폭등하거든요. 인플레이션 폭등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다. 그러면 그 반향을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감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품목 관세 중에서 반도체나 알루미늄, 아니 반도체나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골머리를 좀 앓고 있을 겁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했어요. 맞아요. 이게 좀 인하해줬으면은 아마 그럴 겁니다. 인하해줬으면은 아마 강하게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해서 반도체 우리 양보 못해, 관세 때릴 거야 그럴 텐데. 지금 연준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인플레이션 일어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계속 동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가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도체를 관세를 25% 막 때린다? 그러면은 뒷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라면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호혜적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워낙 또 잘 바뀌니까 맞아요. 지금 이번 협상 타결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열릴 예정인데 그런데 거기서 투자 금액을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 이 투자 금액이 그때 또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일본과의 이제는 협상을 했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었잖아요. 예. 4천억 달러였었죠? 네, 원래 이제 4천억 달러에서 5,500억 달러가 된 건데,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지금 밝힌 산호는 3,500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얘기가 바뀔 가능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정상과의 만남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숫자는 바꾸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그거는 신뢰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갑자기 숫자를 쥐고 바꾼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전에 실무진에서 바꾸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는 사실상 바꾸기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 금액은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내용이거든요. 이미 사실상 지금 우리의 그 협상에 대해서 카운터파트가 바로 이제는 베센트 장관이 아니라 러트닉 상무장관이었어요. 러트닉 상무장관이 사실상 이거를 주관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주간의 관계에서 수정은 될 수 있어도 큰 폭의 수정이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전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금리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미국 내에서 이번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좀 존재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의견들을 갖고 있는 건지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세력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는 물가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높여주는 거는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상의 비판은 당연히 있습니다. 왜? 관세라는 건 결국에는 미국 소비자들이 봤을 때 물건값을 더 내야 되는 부분이고, 물건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요. 이런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그럼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없는 사실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연준도 지금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내려야 될 부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동결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고요. 아마 차후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간의 기싸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번에 그 좀 이런 표현은 좀 모르겠는데 연준 의장이 이제 펀치 한번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부분. 사실상 한국과의 미국과의 관세 이슈가 아니면 주요 이슈는 금리가 돼야 돼요. 연준의 금리 동결 얘기가 원래 주요 아젠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관세 때문에 묻힌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래서 동결을 했다는 부분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경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협상을 하러 가는 것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뭐 이어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까지 우리나라 재계 총수들이 다 가서 도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었나라고 볼 수 있을까요? 효과 있었다라고 저는 단정합니다.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기업인들이 움직여줬습니다. 물밑에서 항상 움직여줬고요. 특히 이번에 저는 뭐를 느꼈냐 그러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야, 언제부턴가 하나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예. 언제부터 하나가 이렇게 컸지라는 생각이 많이 예.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역시 하나 오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냐하면 과거에는 뭐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 그룹 총수가 가서 기업인들 만나고 물밑에서 협상하고 거기서 서포트해주고 이런 역할을 늘 해왔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데 하나 이제 김동관 부회장이 이제 현지에 가서 이 조선업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대해서 물밑 타결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관세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의 라이징 스타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이 김동관 부회장을 라이징 스타로 표현하는데 라이징 스타가 한 명이 또 탄생이 됐다. 전 그렇게 봐요, 정말로. 그래서 재계에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는데 이제 확 눈에 띄어버리다 보니까 야 이게 관세를 통해서 최대 수혜는 한화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한화에 대한 색다른 측면이 나올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이 조선업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고 기업인들이 이번에도 톡톡한 역할을 저는 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그리고 예.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라는 게 기업인들의 사실상 힘이 없으면 힘이 도움을 빌리지 않으면 예. 불가능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돈을 이렇게 3,500억을 모아서 뭐 조공받치듯이 미국으로 내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금액이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아마 상해 양해도 좀 있었을 거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을 거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그런 조선업 부분들 네. 제가 보니까 하나오션은 한 14% 주가가 뛰었고 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7% 뛰었습니다. 다만 함께했던 현대차는 뭐 한 4% 떨어지더라고요. 네. 주식 시장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번 협상에서. 이제 관세를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이제는 15%에 대해서 자동차 관세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은근 12.5%의 관세 이게 합당하다라고는 표현이 있었는데 일단 15% 관세가 되다 보니까 현대 자동차에 대한 사실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측에서 본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선업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거다. 시장에서는 조방원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조선, 방산, 그다음에 원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의 섹터는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산 후광 효과를 얻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아마 이제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방향성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측면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주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네.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전년 대비 반토막 난 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해석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DS 부분에서, 그러니까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에서 순이익이 4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 야, 이게 저는 좀 충격적입니다. 사실상 이 반도체 영역에서의 확실한 이제는 순이익이 많이 줄었다는 영역에서 이 삼성전자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앞으로 많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됐고 순이익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반토막이 났거든요. 매 분기마다 10조 냈던 이제 회사가 사실상 이제 한 단위의 조 단위니까 지금은 보면 이제 4조 6천억 원 정도가 이제 4조 7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향후 어떻게 되느냐라는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기 실적 이제는 이 잠적 실적이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확정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로 본다 그러면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와의 이제는 테슬라의 이런 파운드리 쪽에서의 협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도 더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삼성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 삭제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8만 전자도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향후의 모멘텀은 분명히 살아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우상향 그래프는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물론 이거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이미 했던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데이터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 긍정적, 하반기에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앞서 속보로 자막으로 보내드렸는데 정부가 환율 같은 경우는 한미 재무당국 간에 별도로 합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협상단이 직접적으로 그 통상협상에서 환율에 대한 논의는 안 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이게 환율이 처음에 이제는 우리가 그 지난 정부죠. 지난 정부 때 사실상 미국과 이제는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그 환율도 이런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로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아젠다로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냐,
아니면은 뭐 따로 얘기할 부분이냐라는 이제 논란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정해진 건 뭐냐면요. 환율 부분은 물론 비관세 장벽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은 따로 재무당국이 얘기를 하겠다는 것이 이미 정해졌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번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했었을 때 환율 자체는 아예 데스크 안에 올라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재무당국이 따로 만나서 재무수장을 만나서 아마 결정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논의를 할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약달러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원화 강세를 계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왜? 본인들의 수출 기업에 대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바로 약달러 기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 지역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약달러를 주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약달러가 돼야지만 우리는 앉아서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강세를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맞춰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재무수장들의 이제 미팅에서 결판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31일에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이제 최종 단판이 예정되어 맞습니다. 있으니 말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관세 협상에 타결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